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음, 한 주의 시장, 특히 금요일장의 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얘기하면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뭐 신고가 종목이라든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아니면 추후에 별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새벽에 22 통화정책회의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서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 부분들은 없다는 얘기를 드렸죠. 드라기 총재도 보면 문제가 생기면 돈 더 풀겠다라는 기조 부분들 첫 번째, 그리고 시장에서 말하는 예상하는 것만큼 급격한 테이퍼링이라든 이런 부분들은 진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빨리 진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공이라고 할까요? 공은 다음 주 FOMC하고 OPEC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뭐 미리 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또 어떤 추가 변동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보면 연준의 FMC도 뭐 크게 그렇게 자산 축소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기조 부분들은 변동사항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종합지수의 상승 부분들, 지수가 아니더라도 지수도 오늘 소폭 반등, 지수도 금요일장에 보니까 반등이 나왔지만 전체적인 종목군에서 순환매 파동이 눈에 확 보여요.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피 중용주들의 한 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서비스업에 한 300억, 280억, 유통에 180억, 그 다음에 코스피 소형주 쪽에 160억. 그러니까 중용주 쪽에, 중소형주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전기가스 90억, 철강 70억, 건설업, 건설기계 쪽에서 한 70억 정도. 그리고 은행에 한 15억 정도. 은행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가 들어왔고 운수창고, 건설업, 철강금속, 전기가스업 모두 외국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전기전자 쪽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죠. 전기전자 쪽은 외국인 기관 400억 정도, 450억 정도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순환매 장세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 오늘 대표적인 종목군을 보면 은행주에서는 실적 호전, 금요일 아침 그 뉴스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금융주들 3% 거의 한 4% 가까운 반등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KB금융이 4%, 하나금융, 신한주주 3%, 그리고 증권주들 보면 대신증권이 한 4%, 5% 가까이, KTB가 4% 정도, 특히 보험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현대해상이 4%, 삼성생명이 2%, 메리츠와드 2%의 반등 부분들을 보이면서 건설주도 같은 경우에도 대림산업 1%, 뭡니까? 그리고 포스코도 보면 장 초반에 내려갔다가 오후장에는 다시 플러스권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기계업종에서도 보면 두산인프라가 1%, 두산밥개토 1%, 통신주들도 거의 KT하고 LG U+가 2% 후반대, 초반 하나 후반대의 상승 부분들을 보이면서 어, 전체적으로 지금 뭐 경기 민감주 섹터에 대해서 화학, 철강, 조선, 건설, 은행, 증권, 보험 이쪽 섹터 내에서 고르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격차 자체가 크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격차를 줄이는 과정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 따라서 주가 반등폭들도 경기 민감주 섹터 이제까지 상승폭들이 크지 못했던 종목군들로 고르게 상승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올라간 종목군을 따라가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니지만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하신 분들이라든 초보 투자자분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대형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군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종합지수가 이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2450선까지 올라왔어요. 어떤 고민 부분들 하냐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여기를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이 2450을
외국인 관점에서 우리가 차트를 변환시켜 보면 달러 기준으로 바꾸면 이제까지 역대 우리 종합지수 최고가가 달러로 환산했을 때 1100 거의 한 10 정도 됐다. 1110. 근데 오늘 종가가 1060이에요. 그 의미는 최소한 앞으로도 40에서 50포인트 정고점 신고가 파동법이 나올 때까지의 폭 자체가 밴드폭 상단 부분도 열려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지금 장세는 지금 실적 장세죠. 실적 장세이면서 각 섹터별로 모멘텀 순환매 장세 플러스 마지막으로 올 1사분기하고 2사분기 전체 시장을 강하게 리드했던 전기전자 섹터 대비 격차가 컸던 경기 민감주 섹터들의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전기전자 쪽에 상당히 소위가 컸죠. 코스닥도 이런 수급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낙폭을 서로 격차를 줄이는 그 과정 중에 그 사이에 22 통화정책에서도 별 내용이 없었고 FOMC에서도 별 내용이 없을 것 같고 3분기 후반때까지는 별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8월 달에 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이제 그때 확인해도 되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음 주도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실적 장세가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 종목군들도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 부분들이 시작이 됩니다. 중형주 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각 그룹사들이 투자 확대 부분들 진행하면서 모멘텀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추경 관련된 부분하고 정부 저축국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 이번 정권의 국정 과제 그리고 나아가는 방향이 설정이 되면서 그 관련된 연관된 종목군들의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활발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해외 펀드를 보더라도 계속 신흥국 쪽에 유입이 되고 있어요. 달러는 계속 약세가 되다 보니까 제가 매일 환율을 계속 체크를 하는데 1150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게 지금 벌써 1110원대까지 들어갔어요. 워낙 강세 추세로 가고 있죠. 달러는 약세, 원화는 강세. 그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1150원대의 주식을 그냥 단순하게 샀다고, 우리가 심플하게 단순하게 샀다는 가정 부분들을 깔아놓는다고 하면 지금 1120원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달러당 30원의 환차익이 기본으로 수익이에요. 환차익도 수익이고 그 다음에 주가도 올라가니까 주가 수익, 일거양득이죠. 그런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1사분기, 2사분기에 많이 올라왔던 전기전자는 일부 차익 실현 부분들 하고 그 금액으로 이제까지 오르지 못했던 중형주, 중소형주, 코스닥 중형주, 대형주 라인 부분들의 어떤 순환매 파동 부분들을 계속 올려가면서, 자, 여기서 한번 수익 내고 또 수익 낸 걸로 다른 섹터 올려서 또 수익 내고 환차익 먹고 그냥 계속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장세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보면 또 1000억 더 팔았죠. 1000억 또 팔았어요. 1000억 정도 또 팔았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시장은 엇박자로 가고 있죠. 지수가 올라오니까 뭔가 불안한 거야. 불안해하지 마시고 외국인 관점에서만 보자고요. 그래서 지수가 불안하면 지수를 보지 마시고 종목군만 보시라는 얘기. 그래서 경기 민감주 섹터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고, 중형주 섹터들, 코스닥 종목군들도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장세가 현재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이다. 가장 큰 특징이라는 얘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형주 라인들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섹터들의 반등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코스피는 그런데 코스닥은 제가 특별 방송으로 장비 관련된 종목군 하나 분석을 좀 해드렸죠. LCD 쪽, 그 다음에 메인은 지금 뭡니까? 100대 과제에 포함된 섹터들이 있죠. 특히 통신 관련된 부분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슈퍼그리드 관련된 종목군들 나오고, 자율주행, 그 다음에 뭡니까? AR, VR, 그 다음에 건설 기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아몰레드, 여기 관련된 모든 장비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 다양하게 움직이고요.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장비 관련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실적이 된다는 얘기를 기본 바탕으로 좀 됐죠. 그러면 실적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추가 투자 부분들도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실적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코스닥의 낙폭과대에 따라서 실적이 좋은데 한번 이쪽 종목군도 한번 봐볼까? 그리고 코스닥에서 3조 원대 실적 부분들이 이끄는 가장 원동력이 전기전자 섹터의 실적 상향 부분들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LG화학이 실적 발표 전에 외국인 기관이 1000억 정도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갔고 포스코도 20만원대 후반에서 32만원 넘기는 파동 부분들의 실적이 가장 기본으로 돼 있죠. 이거 같이 보시면 돼요. 코스닥 종목군들, 장비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곧 있으면 실적 발표 부분들 나올 건데 실적이 예상외로 좋고 전방산업도 계속 양호해. 당연히 그러니까 그걸 미리 컨센서스를 형성을 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이건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냥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매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고 그 종목군들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한 달 동안의 주가 하락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뭡니까? 이 시장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를 받고 이제 매도하고 나가버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외국 기관은 그걸 타서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매매 전략 부분들은 심플하게 똑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만약에 거래량 터지고 올라가면 더 사야 되는 평균 단가를 낮추거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부분도 하셔야 되고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 일단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휴먼 인덱스 관련된 부분들 얘기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 지수 올라오니까 매도하고 코스피 지수 올라오니까 또 매도를 하고 있죠. 매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도하는 장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지수 종합지수 3000 한번 가보자. 코스닥 700 한번 가보자. 라고 지금 코멘트 드리고 있죠. 높게 보셔야 돼요. 높게.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나중에 그 별도 여러분들하고 그 공유할 만한 공간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지금 녹음 방송을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렸고 그 유동성이 뭘 찾아다닙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를 지금 막 찾아보고 다니고 있어요. 자, 그런데 ECB라든지 FMC에서 과감하게 돈을 위축시키는 정책 부분들을 걸 것 같지가 않아. 그건 캐수천이야. 그래서 뭡니까? 그 자산들이 그 의미는 역으로 그 위험자산, 수익률을 쫓아서 움직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쓰고 싶은 자금들이 움직일 공간, 폭 부분들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휘젓고 다닌 거예요. 지금 신흥국 쪽에서. 이거 물방 고기반이네? 수익률 한번 올려볼까? 글로벌 경기도 좋아지고 여기 보니까 실물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주식이 대형주도 좋아? 중형주도 좋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사야지. 외국에서 계속 자금이 들어오겠죠. 외국에서 계속 자금이 들어오면 환율은 원화 약세가 아니라 원화 강세 쪽으로 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까 1150원일 때 사면 지금 1120원 이하니까 환율도 환차익도 먹고 주가는 올라가니까 주가 차익도 나고 일거양득의 시장 부분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야 되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요나라 하면서 시장을 떠나고 있죠. 엇박자를 정확하게 타고 있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신 분은 시장에서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외국계 자본이나 하이에나 위험자산에서 수익률을 올리고 하는 하이에나 자금처럼 어디서 수익을 더 내볼까? 어디서 길목지키기를 해볼까? 지금 장세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금들과 동행해야 됩니다. 외국인들과 지금 장세의 성격 부분들은 외국인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면서 동참하시고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펀드 환매하지 마시고 대형주들 홀딩하시고 코스닥 종목군들도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부분들 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금요일장 그리고 주간의 장세 전체적인 장세 부분들의 일부 분석 부분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추후에 신고가 종목이라든지 다른 또 여러분들한테 분석해서 올려드릴 내용이 있으면 만약 옆에 있다 하면 딱 묶어놓고 주식을 더 집중하게 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을 유지하시고 추후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분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